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소장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분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 우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오동훈. 예, 오동훈. 아니 이 인간. 그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뭐 공수처장이라든가 예. 검찰총장이라든가 다 예. 윤석열이 마음에 드니까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한테 덤빈다든지 그렇죠. 개긴다든지 자기에게 뭐 생각이 다르다든지 그렇죠. 절대 용인 못하죠. 네, 소신이 있다든가. 예. 그럼 임명을 안 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미 오동훈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텐데 예. 현재 상황은 예. 다들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내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쪽과 내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쪽 간에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런 내전 상황이 벌어지면 말이죠. 예. 개인 심리의 영향은 극소화됩니다. 최소화돼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예.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예. 어떤 심리적 특징이 있느냐 이런 이런 것들은 평시에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격렬한 내전이 벌어지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예. 뭐가 중요하냐면 예. 공익 추구형이냐 사익 추구형이냐 중요합니다. 아, 항상 우리 대권 네. 주자를 네. 분류하실 때 공익 추구형이냐 사익 추구형이냐. 그렇죠. 대표적인 사익 추구형이 이낙연 맞습니다. 씨를 짚으셨어요. 그 공익 추구형들은 이렇게 내전 상황에서 당연히 헌법적 가치라든가 네. 민주주의라든가 그렇죠. 이런 원리 원칙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 이익도 희생시키려고 하고 네. 또는 뭐 목숨까지 걸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 사익 추구형들은 네. 이렇게 내전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예. 어느 쪽이 이길까예요. 그렇지. 지금 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냐? 실제로 네. 제가 그 용산 한남동 관저 그 내부의 경호처 그 사람들 멘탈리티를 네. 좀 물어봤어요. 저기 제 정보통한테. 네. 형님, 그 인간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대세가 기우는가 그거에만 관심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제일 민감하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사익 추구형 중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또 있어요. 네. 하나는 합리성이 있는 사익 추구형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런 걸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를 봤을 때 네. 뭐 협조하겠지. 예. 이게 합리적 기회주의자 혹은 예. 합리적 사익 추구형들의 모습인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그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네. 그쪽에다가 조력을 주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어떤 소망 이걸 추구하는 사익 추구형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고 네.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거의 올인하게 되는 어허.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있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뭐 이 오동훈 뭐 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지 않냐 오히려. 그러니까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냐도 중요하지만 예. 윤석열이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나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본전 심리. 네. 본전 심리. 이쪽이 이기도록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자니 불안하고 네. 상황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은근슬쩍 태업을 하는 뭐 지금 그런 양상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한 발은 또 이쪽에 모양새를 되면서 걸치고. 또 한 발은 또 이쪽에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윤석열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기회주의자를 잘 아는 편인데 신속한 윤석열 체포가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대세가 기울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꾸 이렇게 체포가 안 되니까 저 새끼들은 또 기세가 올라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 기회주의자는 더욱더 동요하면서 그렇죠. 협조를 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초기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많이 투항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이제 군수내 부쪽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 자백하고 그랬습니다. 뭐 특전사령관 포함해서. 그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비협조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엎을 수 있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합리적 기회주의자죠. 예. 짱구를 굴려봤는데 네. 이거는 도저히 엎을 수는 없다. 그만한 머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군요. 그렇죠. 그것도 뭐 안 되는 저기 거죠. 여자 오동훈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윤석열이 오죽 사람을 잘 골라 썼겠어요. 야, 은근히 사람 잘 써요. 네. 윤석열이가. 그렇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안 쓰는 거죠. 몹쓸 놈들로 너무 잘 골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오동훈 씨 보니까 청문회 때 네. 그 왜 판사를 그만두려고 하느냐 했더니 판단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눈치 보려고. 예, 그 내일 뉴스 텐션으로 준비했는데 네. 내일 이 정도면은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을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예. 그런 결단성이 없는 사람을 공수처장 시켰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예.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는 조직인데 검사는 다 자기의 그 수족이어야 할 텐데 그렇죠.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저기 수족들이 잘려 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큰일 나죠. 근데 이런 인간들은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또 이 국면에서 진짜 국민들 앞에 낯이 안 서니까 그냥 중도에 그만둬야겠다. 이런 양심적인 선택은 못 합니까? 사익 추구형이잖아요. 네, 여기서 그만두면 뭐 먹고 살아. 그렇지. 단물 빨아먹을 때까지 빨아먹고 예. 이기면 저쪽에서 또 달라붙어서 공치사 받아가지고 또 한 자리 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만두질 않죠 잘.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금 다시 체포영장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집행할까요? 체포영장이 다시 나왔을 때 네. 이번에 이제 경찰이 네. 어떤 입장을 보이냐가 중요한데 공수처가 사실 이번에 좀 회방을 놨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또 갔을 때 네. 그냥 잡으려는 신용만 하다가 네. 대치 상황이 되자 주둥이 좀 털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은 네. 이제 들어갔어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그 군과 경찰. 경찰이 협력해서 네. 이제 결국 관저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건 뚫은 게 아니죠. 예. 그냥 열어준 겁니다. 열어준 거예요. 네. 군과 경찰이. 그래서 저 경호처의 바이스가 네. 그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공수처 검사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직은 할 거야. 이번에도 또 엉망진창으로 집행하면 이름 깔 건데 그 인간이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네.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경호처 요원들이 인해장막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쇼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 근데 이번에 이 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 이 인간들 이제 뭐 네. 만약에 뭐 거기서 그냥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무덤 관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렇죠. 관에. 공수처도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예. 뭐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제 비난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공수처가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했다가 네. 그럼 경찰이 정권을 다 주든가.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야 이게? 예. 아니 그 이첩을 시키든지 그쵸. 그렇지 않고 우리 보고 체포만 해오라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이냐 우리가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는데 용역. 그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독점해서 예. 밀어붙이다가 검찰이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예. 그랬을 때 경찰에 넘겼으면 되는데 공수처에 넘긴 게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 사건을 보면. 검찰이 그래서 뒤에서 예. 그 표정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봐라,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건데 네. 경찰에 또 안 넘기고 예. 오히려 경찰 국수본을 막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에 제대로 체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찰로서는 예, 조직의 자존심으로. 일단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예. 너무 많은 핍박과 그렇지. 차별을 받은 예. 조직이 경찰 조직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네. 경찰은 사실 굉장한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윤석열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치는 조지호가 지금 경찰청에 날아간 상태죠. 네. 그리고 검찰이 국수본까지 압박을 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속으로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공수처가 회방 넣지 않는다면 방해하지 않는다면 예.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경찰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조직의 자존심이 또 결부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경호처장 네. 박종준 네. 또 경호처 간부들 이 디펜스하는 입장에 이 인간들은 미쳤습니까? 무슨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 실탄을 준비하고 아니 뭐 어제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네. 그 경호처 안에 미사일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냐고. 난 알 수가 없지만 아니 정말 그럴 정도로 지금 결사항전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박종준이는 지난 일요일에 네. 극우 세력들한테 막 이렇게 광을 파는 저런 동영상 연설문도 내놓고 말이죠. 아주 뭐 간이 배밖에 나왔죠. 이거 미쳤나 싶어요. 네. 경호처장은 좀 베일에 가려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사람이.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네. 그 사람들이 경호처장 알아보고 저 새끼 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하질 않나. 예. 이건 정말 그만큼 지금 맛이 갔다는 건데요. 네. 이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특히 이제 김건희와 네. 거의 아메바처럼 결합된 이익 공동체 혹은 운명 공동체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네. 완전히 이제 니꺼 내꺼 없이 이렇게 막 융합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잘 모르지만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가지는 심리인데 가해자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는 그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얘들은 적극적인 이익 공동체. 그러면 헬싱키 신드롬 정도로 하죠. 옆에.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범죄 집단끼리 모였을 때 끈끈하게 뭉치는 그 마피아 심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적인 조직으로서 거의 국가를 사유화시킨 윤석열 집단이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사적 조직이 저는 경호처 아닌가 싶기도 해요. 주변에. 그래서 보면 옛날에 입틀막 이런 게 다 경호처가 한 거거든요. 윤석열의 심기를 경호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받았었죠. 그렇죠. 과도했어요. 네, 과도했죠. 근데 그때마다 윤석열은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서 경호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아메바처럼 같이 움직인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네요. 거의 그냥 맹목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인간적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랬겠습니까? 맨날 까이고 윤석열 경로하면 거기서 쩔쩔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건희가 또 나와서 개 먹이 주라고 갑질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예요. 지금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거의 날마다 윤석열이는 그냥 술 파티를 벌이는데 그 혼자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대좌에서 같이 술 마시는 인간이 박종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 들어주면서. 그렇죠. 술을 혼자 마실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개도 말이죠. 집에서 주인이 몽둥이로 막 패잖아요. 맨날. 그런 이제 못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집을 안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누가 집 밖으로 더 미친 듯이 짖어요. 개의 심리가 그렇군요. 그렇죠.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주인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개는 잘 안 짖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집에 들어올 때만 가서 물지. 근데 이 평소에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학대당하고 또 때로는 꿀단지도 빨아보고 이렇게 해서 뭉친 조직들 아까 얘기했던 뭐 스톡홀름이든 뭐든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런 집단일수록 오히려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광신도에 가까운 집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이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종교 집단 보면 교주가 자살하려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뭉쳐져 있는 광신도 집단, 뭐 아메바 집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집단. 맞습니다. 거의 급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단 말이죠. 뭐 경찰 특공대든 하여튼 센 경찰 그 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상대가 예를 들면 뭐 진짜 박격포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백기를 들 수 있나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감옥 들어가서 죽나 이 자리에서 죽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끝까지 싸우고 결사항전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거기 경호처 요원들이 몇백 명은 되잖아요. 예. 그 몇백 명이 다 광신도는 아닐 겁니다. 예. 상당수는 밥줄 끊길까 봐. 그렇지. 공무원 연금이 끊길까 봐. 어쩔 수 없이. 예. 뭐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휘 계통을 따르는 조직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총을 쏴라. 광주에서도 그러면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선 군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판이 기울었다고 판단될 때만 명령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경찰이 진입해서 강력한 진압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판이 기울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핵심 몇몇은 김건희하고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몇몇은 끝까지 싸우라고 독려할 수 있지만 마치 히틀러가 참호해서 그렇죠. 마지막 최후를 같이 했던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인간들하고 같이 그 생을 끝냈던 그때와 흡사하게. 하지만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투항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좀 다들 투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준이도 오로지 이 두 년놈들의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년놈도 무사히 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김건희의 심리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개 산책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글쎄 말이에요. 오야 개를 산책해. 와 이 그때 저 그림 그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 말씀에 따르면은 그게 팔 흔드는 거 보니까 김건희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봐도 김건희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아니더라도 뭐 자기를 위장한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는 건데 김건희가 김건희가 일치가 가능성이 높죠. 근데 김건희가 개를 산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은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맞습니다. 하나는 주술적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야 우리 감옥 감방 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무속인들이 거기서 돈 좀 받으려면 1월만 무사히 넘기시면 다 정리된다. 실제로 2월 6일인가 그 이후로는 대운이라고. 그러니까요. 대운이라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윤석열이가. 그렇죠. 그러면 버티면 된다. 그때까지만. 그리고 어차피 분위기를 봤을 때 공수처에서 그렇게 강도 높게 체포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짜고 치는 쇼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 들면 안심하고 계산책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심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에이 오동훈이가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런 거죠. 또 오동훈이에 대해서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근데 어쨌든 최상목이가 또 그렇다고 뭐 경호처장을 날리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위험한 가능성은 제2의 충격적 사건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 그게 뭘까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계엄 1차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거는 비선을 통한 사선을 통한 제가 볼 땐 전쟁 도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군에 있는 자기 사선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란에 가담했다가 어차피 날아갈 우명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서 야 어차피 죽을 텐데 한번 치자. 한번 사고 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계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기가 뭐 다시 그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고 뭐 운 좋으면 뭐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그걸 명분 삼아 헌재가 뭐 기각을 한다든가 대통령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복귀해서 비상계엄, 전시계엄을 이제 제대로 선포한다든가 하는 모험도 계획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규모 부대는 동원 못합니다. 이제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극소수 병력들 자기 통제에 있는 병력들 또는 극소수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북이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다면. 왜 미국 동의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가 없이 이번에 계엄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병력은 동원 못할 겁니다. 미국의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할 테니까. 네네네. 하지만 극소수 인원들은 움직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동원한 네. 모종의 비상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뭐 계산책 하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까불어봐. 뭐 이런 거 시위 일종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는 거죠. 나 촬영해라. 촬영해라. 뭐 나 계산책 시킨다. 너희들 이제 다 죽은 거야. 좀 섬뜩하더라고요. 저거 보고. 김건희가 나와서 사진을 찍고 다니고 계산책 시키면 그 뒤에 항상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제일 먼저 체포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윤석열보다 오히려 급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리어 김건희를 체포하는 순간에 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내란 상황은 완벽하게 종식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하고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뭐 계엄령 발동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김건희부터 격리를 시켜놔야 한다. 이런 점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